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4주차, 발달심리 마지막 주차인데요. 14주차 노년기 발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중년기 발달에 대해서 배우셨죠? 중년기는 여러분 교재 553쪽, 553쪽을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쭉 넘기면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년기는 언제부터 언제죠? 네, 40에서 65세를 중년기. 물론 이게 딱 정확하게 40에서 65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략적으로 40에서 65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피부나 모발, 탈모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신체 변화의 내적인 부분으로 심장 혈관 계통, 신경 계통, 호흡기, 근육과 관절 이런 부분에서 노화라던가 쇠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감각 기능도 성년기에 비해서 시각, 청각이 이제 감퇴되고 반응 시간도 느려지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좀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생식 및 성적 능력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여성, 남성 다 갱년기가 도래하는데 여성은 이제 이때 폐경을 겪게 되고 남성은 여성보다는 갱년기가 뒤늦게 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성도 어떤 성적인 능력이나 생식 능력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과 질병도 이제 중년기부터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비만에 대해서 얘기했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 암 이렇게 주요한 장애 질병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인지 변화로 넘어가면 이제 인지 변화는 중년기에 지능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속도에 크게 의존하는 능력을 제외하고 중년기의 지적 능력이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 부분에서는 이제 기억의 감퇴가 중년기부터 많이 나타나게 돼서 기억의 감퇴가 왜 일어나는가, 부호와 저장, 인출 각 단계별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중년기의 절정에 절정이고 또 창의성도 성년기에도 물론 창의성이 높지만 중년기에도 되게 창의적인 업적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직업 발달과 직업 전환으로 가면 이제 중년기에는 자기의 직업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이고요. 네, 뭐 가장 이제 좀 승진이 되어 제일 높은 데까지 되기도 하고 성공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인데 이제 이 시기에 직업을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사회성 발달, 중년기의 위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중년기의 위기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위기인지 전환기인지 학자별로 얘기가 다를 때 이 시기에 많은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안정적이냐 변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심체성의 시기로 얘기했고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의 중년기에 대한 성격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결혼 만족도가 다시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적 친밀감이 성년기 때랑 달라지는 거, 성욕이 감퇴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이때 청년기 자녀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빈둥지 증후군, 노부모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로 네,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의 발달을 볼 거예요.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고요. 자, 노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선입견 같은 거를 갖고 있기는 하는데, 오늘 아마 내용을 보시면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체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신체 변화, 노화와 관련된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기죠. 자, 노년기에 이제 노화와 관련된 신체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부가 양피지 감촉이 되면서 탄력성을 잃고 주름이나 반점이 늘어나고 또 정맥이 튀어나오는 현상, 머리카락이 빠지고 은발이나 백발이 되기도 하고요. 척추 디스크 수축으로 키가 작아지고 콜라겐 감소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은 골다공증으로 골절상을 쉽게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노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먼저 예상 수명을 좀 볼게요. 평균 예상 수명이라는 것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얼마나 사는지가 평균 예상 수명입니다. 최대 예상 수명은 인간이 최대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예요. 보시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평균 예상 수명이 20년 이하였습니다. 너무 짧죠? 고대 로마 평균 25세. 근데 어떻게 됐어요? 1985년이 되니까 평균 예상 수명이 75세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25세에서 75세면은 3배의 그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2016년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 예상 수명은 79.3세, 거의 80세에 가깝죠. 여성은 좀 더 깁니다. 85.4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이나 그런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 더 좋아지면서 개선되면서 유아 및 아동의 사망률이 극적으로 감소를 하게 됐고요. 치명적 질병에 대한 의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남성과 여성에게 이런 성별의 차이, 성차가 나타날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습관, 건강 관련된 습관이나 생활 양식이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호흡기 계통 암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흡연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교통사고, 자살 등등 이런 사망 확률이 높게 되고, 그래서 흡연, 건강습관, 생활 양식이 관련된다. 근데 이런 어떤 환경적이거나 생활 양식을 떠나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모든 종에서 암컷이 더 오래 산다. 이런 생물학적 원인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은 감염이라던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에스트로겐이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이 더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화 문제라는 걸 이제 주로 여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게, 남성보다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살게 되죠. 미망인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고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노화에 대한 이론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노화 이론은 교재에 이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된 노화 이론이고 두 번째는 마멸 이론이에요. 계획된 노화 이론은 뭐냐? 계획된 노화 이론은 유기체의 정상적 발달 유형에 따라서 신체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화라는 거는 유기체에게 이제 유전적으로 다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따라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각 종마다 고유한 노화 유형이 있고 평균 예상 수명이 있다. 그리고 정상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의 한계가 약 50회 정도 분열을 하는데 인간의 경우에요. 인간의 경우.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 최대로 이 분열을 생각했을 때 최대로 살 수 있는 수명이 120에서 125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120에서 125년이 인간 수명의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한계에 도달을 거의 많이 못하는 이유는 성별 차이, 또 조상의 평균 수명, 환경적 요인, 또 텔로미어의 작용, 텔로미어의 작용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텔로미어가 뭐냐? 텔로미어는 교재 62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620쪽 보시면 텔로미어라는 게 그림도 있어요. 621쪽 그림에 보시면 그 염색체 맨 끝단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점보다 짧아지면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노화세포가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멸 이론을 보면은 마멸 이론은 유전적인 걸 강조하기보다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신체를 기계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의 세포는 복원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세포가 늙어갈수록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거나 대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스트레스가 이런 마멸 과정을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노화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론이 더 노화를 잘 설명한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 논쟁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화 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 이론이 다 맞을 수 있다. 둘 다 노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획된 노화 이론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수명의 최대 한계를 얘기한다면 마멸 이론은 우리가 그 한계까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이제 마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과연 지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던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DHEA 이거는 뭐냐면 부신 호르몬이에요. 이 부신 호르몬이 우리 신체가 효율적 기능을 하도록 돕는데 이 DHEA 생산이 감소하면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DHEA의 노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고 또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 특히 교재에서는 지방의 섭취를 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칼로리 섭취 줄이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킨다 라고 실험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외적인 변화를 좀 볼 건데 외적인 변화 일단 피부와 모발
모발에서 가장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주름이죠, 주름. 이제 이 중년기와 노년기, 특히 여성분들 주름에 아주 민감한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주름에 대해서 생길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생겼지. 그러니까 막 주름이 너무 좋다 이건 아닌데,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많이 가는데, 그냥 주름이 생겼구나, 좀 이 정도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의 변화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콜라겐을 별도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이 신체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 됐을 때 여윈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세포가 대체가 되는데 30세 때의 피부 세포가 100일 정도를 산다. 그러면 70세 때의 피부 세포는 46일. 이렇게 피부 세포가 서서히 대체되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갈색 반점이 생기고 상처가 더디게 치유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모발은 백발이 되면서 윤기를 잃고 색이 엷어지고 가늘어지고요. 치아와 잇몸은 치아의 색이 탁해지고 상아질 생성이 감소되고 잇몸이 수축되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때 치아를 이제 이가 썩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 이건 잘 씹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새 임플란트나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치아 관리를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변화로 넘어갈게요. 624쪽을 보시면 되고요. 내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심장, 혈관, 호흡, 위장, 면역기관 이런 부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점차 쇠퇴를 하게 됩니다. 뇌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수지상돌기의 밀도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의 무게가 줄어들고, 그리고 뇌수의 회백질이 감소하게 되고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 속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감소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반응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뉴런의 수가 감소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감각 기능 변화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감각들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래서 적절하게 그 감각 자극을 잘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중년기에 이제 원시가 찾아와서 60세쯤에는 안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65세 노인분들 중에는 심한 시각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라는 것은 시력이 0.3 이하, 깊이 색깔 지각이 어렵고 빛 변화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시각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병이고, 그리고 70대가 되면 거의 70% 정도가 백내장에 걸린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눈 안의 압력,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눌리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시야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게 녹내장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안압을 조절하는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하고, 황반변성, 이거는 황반부에 변성이 생겨서 시력은 정상인데
중심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교재 627쪽에 보면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각도 변화를 하는데 60세가 지나면 청력 손상이 크게 증가를 해요. 잘 안 들리면 문제가 이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회적 고립, 우울증, 정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이 쇠퇴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서 연달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노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 수면 장애는 숙면을 잘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는데 25에서 40%의 노인이 수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 장애는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낮에 좀 활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낮에 몸을 좀 움직이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제 먹고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낫고요. 낮잠을 줄이고 수면 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건강 관리와 질병입니다. 자, 노년기에도 당연히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규칙적 식사, 콜레스테롤 피하기, 금연, 적당한 음주나 금주, 약물 사용 금지, 스트레스 극복, 규칙적 운동. 이건 뭐 항상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 노년기에는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좀 흔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골관절염, 이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 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연골조직이 점차 마멸되는 거고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관절과 연관이 됩니다. 통증이 있거나 부풀어 오르는 증상, 관절이 딱딱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신체 내 모든 연결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포막의 내부 관절을 윤활하게 하는 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노년기 여성에게 일반적이고 증상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치료는 아스피린, 소염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조건 쉰다고 해서 관절 염증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지나치게 쉬면 관절을 더 굳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걷기나 수영처럼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매일매일 하라고 의사들이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년기에 중요한 질병, 암과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암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모든 암의 절반이 65세 이상에서 발병하게 되고요. 이 남성 여성의 성차는 저번 성년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남성이 발병률이 높은 것은 장암, 뭐 대장암 같은 거죠. 장암, 폐암, 전립선 암 이런 암들이 발병률이 높고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그래서 이것도 설명 저번에 시간에 다 드렸고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노년기에 좀 더 특징적인 질병인데 노인성 치매를 얘기를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치매인 것 같아요. 인지적 기능이나 행동적 기능이 쇠퇴하게 돼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화학 물질이 결핍돼서 그렇다, 불균형해서 그렇다, 바이러스 감염이다, 유전이다, 면역체의 결함이다, 알루미늄 중독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초기의 증상은 기억력 장애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고 성급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흥분, 판단력, 집중력, 방향 감각, 언어 능력 감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알츠하이머병 걸린 분들의 뇌를 보면 신경섬유가 엉켜 있고 세포가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노년기의 인지 변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